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2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2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웹툰 시간이고요.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네. 저번 주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기를 오늘은 1위 잘 나가는 웹툰 하나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 웹툰 1위인 작품입니다. 현재 판타지 장르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웹툰 방송 다시 시작하면서 상남자라는 그런 웹소설이 웹툰화된 그 작품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전지적 독자 시점도 역시 웹소설이 웹툰화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웹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작가는 슬리피 C, 알파벳 C입니다. 네. 작가고요. 이 웹툰 얘기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당연하게도 웹소설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작은 싱숑 작가의 전지적 독자 시점, 제목은 똑같고요. 이 싱숑 작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팀이에요, 팀. 근데 팀인데 작가가 부부예요, 부부. 네. 부부가 함께 소설을 씁니다. 웹소설을. 오. 근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딱히 파트를 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손 가는 대로 약간 글 이어쓰기 하듯이 흐름에 맡기는군요. 네, 흐름에 맡긴 그렇게 썼다고요. 제가 나중에 저도 전지적 독자 시점 이 웹소설을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그 소설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웹소설 하면은 문피아가 가장 유명한 그 플랫폼이잖아요. 네. 거기에 최대 히트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가장 잘 나가던 작품이고요. 이게 문피아에서 잘 나가니까 네이버 시리즈에서도 이걸 수입해왔어요. 네. 거기서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와. 네, 전체 뷰가 1억 뷰를 돌파했고 심지어 그 영문 웹소설 사이트의 번역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웹소설계에서는 탑 오브 더 탑이다. 그 정도고. 와.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이 이게 판타지 장르거든요. 판타지 장르에 대한 웹소설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네. 몇 년도 작품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웹소설은 2018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네. 2020년 2월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작품을 웹툰화를 한 거고요. 지금 웹툰화를 하고 계시고 이게 웹소설은 2020년 2월에 완결이 났는데 2020년 5월부터 연재가 시작된 걸 봐서는 이미 완결 전부터 웹툰화의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보면은 되게 설정 같은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설정에 좀 틈이 덜하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김독자예요. 그 만화 독자일 때 네. 독자. 네. 그래서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김독자라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고 내성적이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웹소설을 읽는 건데 그 웹소설의 제목이 뭐냐면은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라는 웹소설만 봐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년 넘게 이 소설만 읽고 있어요. 뭐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뭐 3,000화를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한 가지 소설만 계속 탐닉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의 유일한 독자예요. 사람들이 쓰는 사람도 대단한데. 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한 300화 400화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설정도 방대하고 못 따라가겠다. 그냥 하차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일한 독자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찍어보면은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한 뭐 몇백 화부터는 조회수가 다 1위에요. 김독자 혼자 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고 뭐 댓글도 달고 그러니까 홀로 남은 열성 독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소설을 10년 넘게 읽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회사로 가는 출근길인데 드디어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라는 소설이 완결이 난 거예요. 보통 이제 지하철에서 저도 웹툰을 많이 보는데 이 친구도 출근하면서 이제 웹소설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웹소설을 보고 있는데 완결이 난 거예요.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기분에 잦아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이라고 하거든요. 멸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멸살법 작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주소를. 네. 그래서 이메일이 와서 지금까지 내 소설을 봐줘서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고서는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김독자가 메일을 열어보니까 소설의 그 한글 파일이 온 거예요. 1화부터 3,100화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누가 작가가 이렇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돌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보내나라고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있는 찰나에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요. 지하철이 멈추고 출근길 지하철이 멈추고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판타지 장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도깨비가 등장을 하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지금부터 이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출근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넌 뭐냐? 어디 뭐 코스프레 하고 온 거냐? 그랬더니 도깨비가 사람들을 가차없이 몇 명을 죽입니다. 아비규환이 된 거죠 이제. 이제 지하철이 아비규환이 된 거다. 됩니다. 그래서 이 유료 서비스라는 뭐냐?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시나리오라는 걸 수행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퀘스트. 네네, 미션을 수행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계속 생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다라고 도깨비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김독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독자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요. 김독자가 놀란 이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 자기가 10년 넘게 읽어왔던 그 소설의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에서 읽었던 내용이 판타지 소설을 읽었잖아요. 그 판타지적인 내용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흥미롭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아직 만화에서는 저는 웹소설을 끝까지 봤으니까 뭐 스포는 자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그 멸살법이라는 소설을 썼는지 혹은 왜 멸살법이라는 소설을 김독자한테 그 한글 파일을 전달을 해줬는지 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웹툰상으로죠. 네, 웹툰상으로입니다. 그래서 김독자는 어쨌든 쉽게 말하면 앞으로 시나리오집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래서 그거를 봐가면서 자기가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소설에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소설에 자기는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에는 이제 주인공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소설에 있던 등장인물이 현실에도 다 등장을 해요.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소설과는 이질적인 인물이니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입을 하면서 조금씩 시나리오를 바꿔나갑니다. 스토리를 바꿔나가가지고 결말까지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네네. 어디서 언제 하고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수요 웹툰 1위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툰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스토리 면에서는 뭐 워낙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웹툰화 시킬 것인가. 과연 그 스토리에 그렇게 만족했던 사람들을 웹툰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소위 말해서 그들의 독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현해냈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시각화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문제를,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시각화를 해내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웹툰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좀 그 웹툰화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작가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은 뭐 이제 원작자와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그런 표현 방식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웹툰으로 옮겨오면 조금 이게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되게 잘 살려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게다가 이런 약간 판타지 이런 장르의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네. 그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찾아서 읽어봤을 정도니까. 확실히 흡입력이 좋고 그 끊는 타이밍이 엄청 좋은가 보네요. 끊는 타이밍이 좋고 저는 그 세계관을 되게 잘 짰다. 그리고 이게 모순되는 지점이 별로 없다. 그게 되게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설정을 그 거대한 설정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결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성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이대로만 이 웹툰 같은 경우에 이대로만 잘 전개가 된다면 성공이 앞으로도 보장된 웹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만화가 하나 생겼네요.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네. 오히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끝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네,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 한 번쯤 뭐 이런 장르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볼만한 맞습니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봐야겠네요. 이건 진짜 구미가 당기는 웹툰이네요. 네, 설정이 처음부터 작가분들도 조사를 되게 많이 한 게 좀 느껴져요. 신화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그렇죠. 그런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조사를 하셔서 글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정도 수준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많이 하신 건데. 맞아요. 뭐 이제
정말 세계 각국의 신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웹툰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시 또 재밌는 웹툰으로 혹은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